아, 그래요? 잠시만요. 현재여름님, 안녕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잘 들려요. 오늘 점점 유명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에이, 현재여름님만 하겠어요. 아, 저는 듣보잡인데, 듣보잡. 듣보잡이라뇨. 네, 저랑 보통 나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번 주장 어떠셨어요? 이번 주요? 예, 마음이 아프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왜 아파요? EM택이 떨어지고 있어갖고. EM택? EM택을 못 봤네, 최근에. 아, 근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치 투자자라면 그게 맞죠. 자기 회사 믿어주고 그냥 보는 게 맞죠. 그쵸, 어, 그쵸. 저도 사실 오늘 장을 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척형 그 사무실 청소하는데 갔다 왔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거기 쓸고 닦고 하고 왔습니다. 짜장면하고 탕수육 얻어먹는 대신 제가 거기 이제 쓸고 닦고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EM택은 괜찮은 회사니까 기다려야죠, 나중에라도 뭐. 네, 나중에라도 가지 않을까요? 결국엔 시간 문제잖아요. 누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의 문제고. 아, 사실 뭐 지금 뭐 좀 올라서 막 3만 5천 원, 4만 원 됐다고 팔고 나올 건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요즘 장이 또 뭐랄까 엄청 극심한 차별화 장이잖아요. 그쵸. 너무 차별화돼서 사실 이런 게 정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근데 뭐 번갈아 가면서 다 이제 실적 나오는 애들은 오를 테니까. 음,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실적 잘 나온 애들은 또 잘 올라요. 그쵸.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때 사실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게 기판 회사들이었거든요. 한 회사가 많이 올랐죠. 코리아 서킷도 많이 올랐고. 네, 코서킷도 많이 올랐고, 제가 기판 따로 해놓은 게 있는데, 반도체가 안 좋다, 안 좋다 하긴 하는데, 사실 기판 쪽만 보면 반도체 누가 안 좋다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뭐,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뭐 어떤 거요? 최근에 약간, 최근에요? 뭐, 보고 있는 섹터?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 뭐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나온 것들은, 제가 얘기했던 종목 말고 새롭게 찾아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없고요. 음, 예전에 봤던 종목 다시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예전에 봤던 종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뭐 파이오 링크도 있고, 파이오링크. 그쵸. 파이오링크도 상당히 괜찮은 보안 회사죠? 그쵸. 얘네가 그 보안 스위치가 있는데, 뭐,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대기업의 전산만 그쪽 들어가신 분이, 보안 기기? 기계? 뭐, 이게 거의 다 파이브 링크 거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파이오링크도 상당히 괜찮고, 이글루가 이번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음, 이걸로 시큐리티, 얘네가, 저는 그것도 그렇고, 엠루라는 회사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아닌가요? 아닌가? 아니네? 어디서 2016년에 들어봤지? 상장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어요. 텐베거는 아, 안,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한 20배 올랐는데 얘네가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아, 그 공급망 최적화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런 거 제공해가지고 이제 하는 애들. 예전에 약간 더 좀비 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정확히 업종이 겹치진 않는데 맞아요. SCM 그 더 좀비 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엠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엠로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엠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뭐 사실 요즘에 그 실적 괜찮은 것 중에서 떨어진 게 많잖아요. 그쵸. 3분기 실적 근데 진짜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애들도 있더라고요. 안 가는 애들도 어, 있고 그냥 아예 바닥 끼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쵸. 아무래도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왜 섹터를 형성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도 있고, 올라가는 거는 보통 이제 요즘에 최근 올라가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섹터 그쵸. 자체가 그냥 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종목이 안 가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사실 그런 거 지워놓으면 주워 놓으면 나중에 복이 오겠죠? 그게 유지될 수만 있다면? 아, 근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거 댓글 보고 말씀하시는, 채팅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성장주에서 실적 잘 나온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스몰캡은 원래 근데, 실적이 잘 나와도 그냥 이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쵸? 좀 더 느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금방 가고, 맞아요. 그 한양 디지텍 그때 제가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그쵸. 블로그 처음 썼을 때 거의 이제 뭐 페페로님이나 다른 분들도 커버해 주시고 있었지만 사실 상당히 오래된 글이었고 거의 없었다고 그 그쵸, 그쵸.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게 우리 현재 흐름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흐름님이 아니었으면 어쨌든 제가 한양 디지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을지도 이제 모르니까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있는지도 몰라. 맞아, 그 말이. 어쨌든 그 말, 뜻은 통했죠? 아, 네, 그쵸. 예, 뜻은 통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이에요. 있는지도 몰랐더라는 거야. 어쨌든, 말이 계속 꼬이네. 어쨌든 그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가비아 아세요? 가비아 들어봤죠. 얘네도 가비아도, 클라우드, 맞아요. 클라우드 하는 애들인데, 저는 가비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 3분기 실적 이게 오피셜 찍힌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매출액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온 게, 뭐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보다 못하긴 하지만 이건 계절성인 거라 얘네는 원래 4분기에 잘 나오거든요. 원래 클라우드나 이렇게 보안 쪽 애들은 다 4분기에 잘 나오는 경향이 아, 있죠. 그래요? 그 계약을 할 때 네. 연말에 계약을 하니까 보통 아, 어떤 기업이 뭐 이렇게 바꿀 때도 특히 공공기관은 거의 다 연말에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실적이 확 튀는구나. 네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하는 B2G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일반 기업들도 뭐 이제 결산할 때 뭐 이렇게 좀 되니까 보통 4분기에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가비아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비아를 제가 제대로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근데 회사들이 보통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네 실적이 얘네 시총이 지금 2천억이 안 되거든요. 되게 싸긴 하네요. 회사도 1895억인데 어 2분기 합친 영업이익이 131억이거든요. 그쵸. 근데 2분기, 3분기까지 합치면 200 몇 억이잖아요. 넘어갔네요. 벌써 10배를. 10배. 근데 여기 4분기 하면 7배, 5배 되는 거거든요. 가비아가. 그쵸. 한 그냥 3분기만큼만 해준다고 해도
그쵸. 근데 얘네가 아시다시피 뭐랄까 가비아 같은 회사가 이게 제가 잘 뜯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유형 그러니까 요즘 핫한 업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에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가비아가 너무 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차트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싸다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가비아가. 그쵸? 뭐 이렇게 성장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예, 아직 디테일하게 제가 뭐 3분기 실적만 살펴본 거를 블로그에 올려놔서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더 하면 뭐 블로그에 업로드 하긴 하겠지만요. 그쵸, 그쵸. 그건 그렇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대차게 이야기했던 이 뭐였지? 디어유? 아, 디어유. 디어유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근데 많이 안 올랐네요, 그래도. 근데 얘네 시총 1조 8천억인 거 아세요? 네, 그때 한 5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6천억인가? 예, 1조 6천억. 예, 맞아요. 자, 더 이렌텍은 이렌텍은 그, 뭐야, VR? AR 기기 뭐 이런 걸로 가는 것 같던데. 근데 3분기 실적도 꽤 잘 나왔네요. 143억이면. 원래 3분기만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작년만 봐도 3분기만 잘 나왔네요. 그게 3분기마다 일회성 그 수익이 나나 봐요. 회사 뭐, 특성상?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랄까 요즘 가는 회사들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덱스터 같은 회사도 이제 매출액은 잘 안 나오는 회사잖아요. 물론 뭐 기술력은 있지만. 근데 얘네 시총이 어? 벌써 9천억이고 2022년 컨센서스가 125억인데 9천억이고 깔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또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뭐 뉴 같은 회사들도 뭐 2022년 229억이긴 한데 뉴는 그래도 양심이 있네. 뭐 진짜 약간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진짜 비싼 회사들. 아, 근데 이거 파수 아세요? 파수도 얘네 보완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봤어요. 그 파수 꽤 많이 올랐네요. 그 얘네가 보완하는 애들도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 뭐 앞으로 좋아질 애들이니까. 저는 파수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닌데 언뜻 듣기로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들었거든요. 얘네가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보완하는 애들은 다 기술력이 좋을 거예요. 근데 삼성성 이게 그 SDS 사내벤처였네. 경쟁 우위가 되게 애매한 그런 거라서 음, 이게 뭐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보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기도 하고, 그쵸. 그래갖고 되게 보안 쪽 공부하는데 뭔가 그 내러티브를 공부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러티브 이야기? 네,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그 스토리, 뭐 기술 경쟁력이라던가 음, 그런 걸 공부하기 되게 뭔가 좀 불편한 느낌? 제가 뭐 보안 쪽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음, 그 알체라는 회사에서 메타버스 아니라고 했는데도 가네요. 알체라가 그거잖아요. 그 얼굴 인식인가? 맞아요. 안면 인식하는 애들. 아니지.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게요? 이런 회사들이 시총 5천억이라는 게.
막 옛날부터 이런 거 많았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약간 광풍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큰 흐름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진 않거든요. 아니, 가 실제로 여기서 돈을 버는 애들은 극소수가 아닐까. 극소수의 사실, 소수의 소수겠죠. 그쵸, 뭐,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쵸. 아무튼 요즘 장이 좀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장인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장이 네, 어, 어, 한국이라는 장이 뭐랄까 네. 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쵸, 제조업 기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뭐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자재에 아무래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저는 또, 다른 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그, 공급을 많이 못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음, 저도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원자재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랄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 네. 사실 우리가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 10년간 그 물가가 안 올랐죠 거의 솔직히 말하면. 그쵸. 거의 안 올랐죠, 뭐.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 급격하게 반영해서 문제인데, 어, 그러니까 사실, 급격하게 반영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10년 동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면 지금 이런 물가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뭐. 근데 이건 근데 너무, 사실, 네네. 기술력이 발달하면 원래 생산 원가가 음, 낮아지게 되는 것도 맞아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뭔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라고 저는 보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성능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음, 가격은 다만 빨리 이제, 오는데 성능은 늦게 올라간다? 반대로 가격 반대로? 오르는 것보다 성능이 더 빨리 오를 것인데, 음, 이게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갤럭시 S2 혹시 쓰셨었나요? 저는 LG를 좋아해서,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가 그 당시에 뭐 한 70만 원 했다고 치면, 음, 지금 뭐 7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줘도 그거 안 살 거잖아요. 에이, 누가 사요? 그거 뭐 망치로 쓰지. 그거 그런 개튼튼한 거죠, 거 뭐. 아시죠? 갤럭시 S2. 네. 그걸로 튼튼하기로 괜찮은데, 유명하잖아요. 막 그거를 망치로 쓰지. 이제 뭐, 그렇게 쓰진 않죠. 이제 사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차피 핸드폰은 똑같은 핸드폰이니까, 음, 핸드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사실 성능이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른데, 그쵸. 엄청나게 올라왔죠. S2에 비하면. 그쵸. 거의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엄청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한 30만 원 하는 기기도 갤럭시 S2보다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엄청 그만큼 빨리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기술력이 더 빨라지는 게. 어, 그래도 핸드폰은 뭐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생에 자체만 있어서 보면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가 솔직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는 전기차가 될 거고. 그쵸. 그런데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뭔가 예전보다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쵸. 앞으로 더 빨라질 거고. 그쵸? 그런 장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뭐 메타버스도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너무 그쵸. 이르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버블닷컴 아시죠? 아, 버블닷컴? 닷컴버블? 닷컴 버블. 오늘 왜 그러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케이. 어쨌든 그 닷컴 버블 있잖아요. 네. 그 닷컴 버블 때도 사실 모두가 기술에 열광했잖아요. 그때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사이버 생각보다 가서 느리게 아담도 나오고. 바뀌었죠. 그쵸. 사이버 가서 아담도 나왔잖아요. 그때. 그쵸. 사실 그때 메타버스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뭐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광고 보면 막 디지털 세상 이러고 막 테크노 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메타버스랑은 좀 차이가 있죠. 인터넷은 진짜 없던 게 생긴 거고, 음. 사실 메타버스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20년 전에도 있었죠. 저는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타버스란 거 자체가. 근데 다만 형태가 좀 바뀌고 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음. 뭐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죠? 어떤, 뭐 일단은 메타버스가 일단 뭐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정의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냥 온라인 상에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네. 뭐, 그 사실 카톡도, 뭐, 단톡방도 메타버스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이 필요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음. 뭐, 재택근무에서도 막 그런 말이 쓸 수 있을 거고. 재택근무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뭐, 가는데. 사실 기기 같은 게 엄청 불편해서, 지금은 뭐, 아니 근데 그 사, 근데 메타버 이미 네. 하고 있잖아요. 몇몇 회사들은 그, 그러니까 그 뭐야, 메타버스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택근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프로그램 켜갖고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바타가 움직이고 그래요? 아바타였고 어떤 뭐, A라는 사람 아바타 근처로 가면 A라는 사람과 그 통신이 열려서 대화가 돼요. 개 불편하네. 그냥 카톡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뭐,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열린 보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효율이 좋을까, 음. 이런 고민은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다고요. 회의 같은 거를 음. 열려면 매번 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갖고, 아, 근데 막 근처에 가면 아마 뭐 하고 있는지 아마 볼 수도 있고 아마 했었을걸요? 사생활 침해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그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 정도? 아,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뭐 근데 어쨌든, 그 1시간 걸려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 근데 이제 현재 흐름님하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그쵸.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메타버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메타버스?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종 간 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관 결합이요? 뭐 콜라보,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곰표 맥주, 뭐 아,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닌 거죠. 메타버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역할만 했다면 지금은 더 여러 개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정의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는 뭐다, 메타버스는 뭐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틀에 박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를 A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근데 네. B 이제 그러면 B는 또 메타버스가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정의를 하면 안 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쵸, 뭐. 네, 생각하고 있어서 뭐 메타버스가 뭐가 있다기보다는 뭐랄까 앞으로 뭐가 변할까라는 거를 파악을 하는 게 그쵸, 오히려 그쵸. 더 빠를 것 같아요. 차라리 앞으로 뭐가 변할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의 근데 필요도 메타버스보다는 하락하겠죠. 인플레이션을 먼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렇죠. 이게 이거 메타버스가 사실 뜨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메타버스가 뜨고 있는 거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굳이 메타버스가 안 나와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특히나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의 수익성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거지. 오히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메타버스 이야기가 지금보다는 좀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죠, 뭐.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메타버스란 단어가 그대로 살아남을진 모르겠지만, 뭐, 뭐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길 거잖아요, 앞으로. 음,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 이제 돈 못 버는 기업은 다 나락을 가지 않을까? 음, 근데 왜 신라제는 시총이 아직도 2조가요? 신라제는 거래 정지 당했잖아요. 헬릭스미스는 왜 아직도 그 시총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럼? 얘네도 거래 정지 당했나? 아, 헬릭 스미스는 거래 정지 당하지 않아. 그래도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7,933억이네? 그럴 수 있지. 바이오니까. 와, 약간 근데 저는, 아직 네, 돈은 있네, 회사에. 부채 저도 비율? 낮고. 부채 비율 왜 이렇게 낮아? 근데 이 돈이 다 누구의 돈에서 나왔겠어요. 주주의 돈에서 나왔죠. 그렇죠. 유상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바이오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게 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그리스 시대 때 보면 이제 엄청 풍족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가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막 특히나 최상위층에는 이제 엄청 풍족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민이 그때 잘 살았죠. 그쵸. 시민들이 잘 살았고, 뭐 허드렛 일은 다 노예들이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랄까 약간 의학이나 철학 이런 쪽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현실이 힘들지 않으니까 뭐 현실이 힘들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데 현실이 힘들지 않으니까 뭐 이제 뭐 미술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뭐 조각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랄까 어쨌든 앞으로 그런 쪽이 더 발달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끝이 저는 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 저 이 차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어린 왕자 같아요. 보셨어요? 어린 왕자의 보아뱀이랑 똑같은데 차트가? 코끼리 삼킨 보아뱀 차트인데 이거? 어쨌든 바이오 쪽도 저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는 좀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느냐의 싸움이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야, 머리 박치기 하면서 신약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그 파이프라인에서 그 확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상 정도 끝나면 이상 들어가기 전에 음. 이게 뭐 더 좋다 아니다에 어느 정도 그 수준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상에서 대충 각이 나온다?
그쵸, 뭐. 근데 이제 부작용 같은 거는 알기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이 약이 그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정도? 음, 근데 이제 부작용 같은 건 사실 이제 동물 임상에선 알기 힘든데 음, 효과 같은 거, 유효성 평가 같은 게 이게 도입이 발전되고 하면서 네. 그쵸, 이런 효과 같은 거는 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부작용 같은 게 터지면 사실 이제 갈아엎어야 되니까 어쨌든 확률 게임이긴 한데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잠깐 물 좀 갖고 올게요. 너무 말을 했더니 목이 마르네. 잠시만요. 괜찮죠, 현재 흐름님? 네네 갔다 오세요. 혼자서 이야기 좀 하고 있어봐요. 어, 아무도 말이 없으셔가지고 아 저요? 오늘 방송은 선미님이 아마 결정하실 것 같고 저는 그냥 가치 투자합니다. 그 뭐 가치 투자에서 성장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저평가를 두 번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내년 실적을 예상해서 근데 이제 내년 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내년 실적이 최대치면 안 돼요. 내년 실적이 이제 뭐 내후년보다는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내후년은 내년보다 더 좋아야 되고 3년 뒤면 내년보다 더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장하는 산업, 열린 산업에 이제 길게 장투하는 기술력이나 강력한 해자가 있어서 성장하는 산업의 그 과실을 이제 충분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죠. 제가 현재 흐름님이 말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뭐, 그러게요. 12시? 대화하다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2시 어때요? 12시. 12시까지 하죠. 예. 현재 흐름님 혹시 롤 하시잖아요. 네. 아케인 보셨어요? 아니요, 아케인은 안 봤어요. 그걸 안 봐요? 아, 저는 게임만 하지, 아, 사실 뭐, 저도 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 넷플릭스 아이디 없으세요? 넷플릭스 아이디 있어요. 그래요? 네, 안 혼자 본지 봐요? 좀 됐는데, 아, 혼자 보세요? 지금 아이디 쓰는 건 저 혼자 써요. 아, 그거 파티 만들어서 같이 내요. 아,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아, 그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구하면 돼요.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 기능 있잖아요. 거기서 네, 방 하나를 파요. 네, 거기다가 이제 같이. 넷플릭스 파티라고 아, 치고 3명을 딱 모으는 거죠. 근데 뭔가 되게 안 번거롭고,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 저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이런 걸 좀 못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사실. 대신 해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한 어, 달에 3,625원으로 넷플릭스를 한 달마다 볼 수 있다니까? 그 분기 보고서나 사실 모든 기업을 다 볼 순 없죠. 이거가. 그쵸. 모든 기업을 다 볼 순 없어요. 그래도 스몰캡 중에서, 잘 올라온 거? 실적 잘 올라오거나 했던 거는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요? 저 그냥 끌리는 거, 이름이 마음에 든 것도 찾아보고. 어차피, 조금 넓게 공부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장 이름이 마음에 들었던 회사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도 어, 너무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지금.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름이 멋있는 회사.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름 멋이네요, 지금 음, 보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뭔가 프레스티지 에디션 약간 이런 느낌이네. 또 그런 것도 있고 EM텍 EM텍은 사실 멋있는 이름은 아니죠. 그쵸. EM텍, 저는 EM텍 처음에 그, 뭐야,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야, 그래픽카드 유통하는 회사인 줄 만드는 회사 알았는데. 아니죠. 하긴 네? 아, 하죠. 네. 아, 다른 회사, 다른 아예 회사죠. 다른 회사. 그쵸. 네, EM텍 INC라고 음, 그래픽카드 유통하는 회사는 EM텍 INC고. 음. 근데 이제 최대한 그 스몰캡을 하실 거면, 그, 조금 넓게 이것저것 그냥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스몰캡 한 300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뭐야. 그니까, 그, 흑자나는 스몰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스몰캡도 물론 그 시총 따라 다르겠지만, 한 2천억 이하로, 한 500억 이상 2천억 이하인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거, 대충 업종이랑 실적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진주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시간 나면 한 100개, 200개 잡아갖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보고 근데 보면 그게 막상 또 보기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보면 봐요. 그냥 보다 보면 보게 돼요. 집 앞에 커피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보다 보면 진짜 보게 돼. 한양 디지텍도 그렇게 찾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현재흐름님 좋아하잖아요. 나 알려줘서. 네, 근데 적자 적자 나는 나는 거? 기업도 봐요. 적자 적자 나는 나는 기업도 기업도 보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도 본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적자 나는 기업은 왜 적자를 그, 나는지 알아야 돼. 뭐, 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흑자 나다가 적자 난 것도 보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탑다운으로, 뭐, 이렇게, 무슨, 뭐, 원전이면 원전, 전기차면 전기차, 뭐 뉴스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그걸로, 그거 밑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흐름님이 그러니까 DTNC 말해도 돼요? 아, 네네, 말해도 되죠. 뭐 이제 약간 원전주 가는 거 보고 그 중에 원전주 안 오른 거 뭐 있나 해서 이제 투자한 것 중에 하나가 DTNC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이면 약간 그런 방식도 되겠네요. 그쵸, 그쵸. 약간 원전으로 찾다 보니까, 음, DTNC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음, 적자여서 대충 보다가, 근데 이게, 그 적자 나는 이유가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언젠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음,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제 좀 자세하게 봤는데, 지금이 턴어라운드를 딱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 같은 것도 다 찾아보니까, CRO가 되게 매력적이구나. CRO만 봐도 크게 잃진 않겠다. 이거 조금 벌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원전이 되면, 충분히 그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또 막상 뭐랄까 공부해 보면 생각이랑 다른 회사들이 좀 엄청 많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약간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대충 이럴 거야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막상 공부해 보면 아예 달랐던 회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히 세무캡은 막 12BW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진짜 양아치네. 음.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12BW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일 수도 있고, 뭐 투자를 앞으로 뭐 살아나가거나 투자를 하려면 사실 12BW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죠. 이제 돈이 충분히 많았으면 애초에 음, 상장을 안 맞아, 했겠죠. 맞아. 안 했거나 아니면 되게 좀 크게 했거나 좀 음, 더 키워갖고 맞아요. 상장을 하는 이유가 스몰캡들이 상장하는 이유는 지금 기술이나 이런 거는 좀 되는데 돈이 없어서잖아요. 아니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다던가.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상장해서 돈이 생겼을 때
그 한 번 그 땡겨온 돈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뭐 이제 그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있고, 음, 진짜 잘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 근데 이거 사실 CB나 BW 있는 기업들은 그 위험하긴 해요. 그, 뭐, 특히 이제 그 회사가 적자가 나면서 CBBW를 그 가져오는 경우는 음. 뭐 충분 진짜 뭔가 그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약간 조달 목적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달 목적도 잘 봐야 되고 음, 그 다음에 CB랑 BW가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최소 뭐 그러니까 한 6개월 안으로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음, 조금 투자해서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CBBW 발행한 회사 중에 그것만 진짜 턴어라운드 시킬 수만 있으면 거기서 텐베거는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텐베거. 그렇죠. 그 최근에 뭐 TCL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 그 HMM도 대표적이에요. 얘네도 아 CBBW 그쵸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뭐 한 지금 가격은 지금 가격도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20배, 25배 올랐네. 그래도 한 15,000원? 그 정도면 충분히 뭔가 근데 사실 해운주에 대한 그 선입견이 너무 강했죠. 음, 근데 이제 이게 그 돈을 뿌려갖고 음, 한국은 뭐 많이 뿌리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 많이 뿌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이렇게 빨리 회복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 회복을 그 해운 쪽 애들만 한 거죠. 정확히는 얘기하면. 그쵸, 그쵸. 기업이 똑같이 돈을 보고 하는 게 그 돈을 뿌린 걸로 유지가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니까 그 뭐 배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 해운가 그 BMI 지수 음, 엄청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진짜 엄청 많이 좋아졌죠. 최근에 근데 BMI 지수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앞으로 조금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물론 ESG가 어떻게 될지 맞아. 그것도 있어요. ESG 때문에도 음, 그 BMI 지수가 오른 것도 있어요. 음, 그 그게 그 있잖아요. 그 속도 제한 매연이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 빨리 달리면 매연 많이 그 나오니까. 그쵸.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속도 제한 거니 걸어버리니까 마치 약간 LTE 다 쓰면 통신사에서 속도 제한 거는 것처럼. 그쵸 그쵸. 예. 근데 말하다가 같이 제가 DCM을 봤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네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 컬러 강판 이제 비스포크나 거기 앞에 다는 애들. 근데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네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 636억에 영업이익 121억이에요. 오, 그러니까 철강 쪽이 솔직히 이번에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쳤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여기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현재 흐름님한테는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엄청 경영 마인드가 좋다고. 기억나요. 예, 배당도 4%나 주거든요. 근데 배당 같은 거 많이 주면 좋죠, 아무래도. 예, 배당도 4%나 주는데 여기 회장님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상당히 잘하세요. 잘하시, 또 못하시는 게 아, 아니라 그 제가 예전에 그 현재흐름님한테 그 바른투자 카페장님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소개받은 적은 소개는 아니고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군지는 그쵸,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이랑 상당히 탐방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 주석 연결이 없는 회사네.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 같은 거 보면 뭐야 동일산업 왜 없어? 파셨나? 하셨나 보네요. 이거 가지고 있는 주식 나오는데? 재무제표 주석에 나오나요? 연결에 나오는데 여기는 연결이 그쵸. 없어가지고 현계제표 주석 있잖아요. 아, 아무것도 없었나? 눌렀을 때? 네, 없었어요. 다 파셨나? 왜 안 나올까? 투자라고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단순 투자 이렇게 나오지 않나? 보자. 투자, 투자. 그냥 투자라고 쳐야 될 거예요. 정확히 뭐라 써 있는지 모르니까.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왜 안 나오지? 근데 아무튼 어, 반기에는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 회사 맞는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 나머진 아니잖아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여기서 열고 여기 있네. 탑업인 출자 현황. 아, 그러게요. 여기서 막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하신다니까요? 아니, 단순 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검색이 안 되네요. 신기하다. 이게 여기 나눠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딱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안 되고 이거 PDF 파일은 근데 다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쨌든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른투자 카페장님이 동일산업 엄청 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무려 2014년부터 동일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영자 마인드를 꼭 우리가 뭐랄까 보잖아요. 동일금속도 있네. 예, 동일산업이랑 동일금속이랑 뭐 같은 계열 같은 이제 그 회사예요. 동일금속이 예전에 그 지분 경쟁 그걸 경영권 경쟁 한번 문제 있지 않았어요? 글쎄요, 되게 그건 유명한 가치 투자자 돈 많으신 분 있잖아요. 천억 원 정도 버셨다고 그래요? 유명했던. 민식이 형보단 안 되네. 뭐 어쨌든 근데 아, 이름 까먹었다. 경영진 마인드도 투자에 있어서 좀 약간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 같아요. 아, 막 진짜 양아치 같은 애들 많잖아요. 막 이제 그쵸.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일부러 막 자회사 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아, 그런 그거 사람 다 법으로 좀 막아야 되는데. 그거 배임이잖아요, 배임. 근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긴 하죠. 미국처럼 좀 빡세게 음, 그런 거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풀어줄 건 좀 풀어주고 빡세게 잡을 그쵸. 건 좀 빡세게 잡아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너무 애매한 느낌? 애매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막 주주가 최대 주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주주총회 때 조폭들 들어오는 경우도 아, 많고 경남제약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경남제약은 이제 근데 유명했죠, 예전부터. 예, 그 경남제약 조폭짤도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 아, 그거 봤어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진짜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건 그럴 수 없어. 그쵸.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뭐 신성한 주주총회에서.
그러니까요. 이상한 회사들 많아요, 진짜. 근데 언제쯤 바뀔지. 그런 회사들이 사실 줄어들어야 뭔가 우리나라 경영진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쵸. 옛날보다는 뭐,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고. 그쵸. 앞으로도 많이 좋아져야 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좋아져야 됩니다. 아,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하고 현재흐름님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릴게요. 아, 그 강방천 회장님이 ETF 안 낸다고 사실 예전에 했었었잖아요. 어떤 거요? 그 강방천 회장님 아시죠? 네, 알긴 그분이 이제 알아요. 어, ETF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펀드 네, 하라고. 근데 네. ETF S 플러스 ETF 나왔더라고요. 아, S 플러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이지케어텍, 카카오, 엠로, 원티드랩, 네이버, 하이브, 미래에셋증권, 위메이드, SK, 삼바로. 어쨌든 플랫폼이긴 하네요. 삼바로도 솔직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약간 느낌이 있죠? 음, 원티드랩은 처음 들어보네. 뭐 하는 회사예요? 저도 잘 몰라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얘도? 원티드랩? 어디, 아닌가? 일자리 그러네. 관련, 4달밖에 안 되네, 4달밖에. 일자리 관련 회사래요. 일자리 관련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AI 채용 플랫폼?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추천하여? 신기하네. 링크드인 같은 건가? 링크드인은 아닌데? 링크드인 같은 걸로 알고 링크드인 비슷한 건가? 플랫폼이긴 돈을, 하네요. 돈을 벌었네요, 어쨌든. 올해 턴어라운드 해서. 이거 3분기 픽스된 실적인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봤다. 3분기 실적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봐야겠네. 원티드랩? 아, 아, 잘 S 나왔다고 하네요. 3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는데? 2분기가 잘 나왔나? 근데 헤드헌터를 AI가 할 수 있나?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우리 자리까지 AI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주식 투자요? 아니, 자택 경비원이요. 그건 로봇이 나와야죠, 로봇이. 뭐 어쨌든.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지케어텍도 아마 이거 알았었는데. 음, 무슨 포인트, 공공기관 포인트? 그거 뭐,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있네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어도비, 에어비앤비, 알파벳, 크로우 스트라이크?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도큐사인, ETSY, 인모드, 마이크로소프트. ETF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를 할 거면 외국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미국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동의. 저- 펄어비스. 펄어비스 게임도 상당히 재밌잖아요. 재밌는 축에 속하잖아요. 네, 그쵸. 로스가 아니, 검은 사막. 음, 근데 하루만 하고 접었어요, 저는. 왜요? RPG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실 게임도 취미가 맞아야 하죠.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얼마 안 올랐어. 50% 많이 올랐나? 50% 정도면 뭐. 리츠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거요? 리츠. 아, 리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는 잘 모르겠고 미국 리츠. 월배당 주니까 괜찮죠, 네, 아무래도. 월배당 달러로 딱딱딱 이렇게. 이때 그나저나 가르치는 학생 중에 네. 공룡 덕후가 있는데, 뭐 몬더쿠? 공룡. 아, 다이노소어? 네네, 그쵸. 다이노소. 네. 대원 미디어 아시나요, 혹시? 알죠, 알죠. 저 이거 여기서, 저 이걸로 트레이딩 알고 있었어요. 저 이때에서 알고 있죠. 대원 미디어. 근데 이게 성공을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모드사우루스? 네, 그래갖고, 근데 사실 대원 미디어가 뭐랄까 네. 갖고 있는 IP 자체는 풍부한데 그거를 회사에서 잘 못 써먹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그 가진 IP를 뭐랄까 여태까지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느낌? 왜냐하면 사실 회장님이 좀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오,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신 분이 뭐랄까 그렇게 빠르게 변하진 못했는데 그 아들로 넘어가면 아들로 제가 이거 상속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원 미디어도. 네. 그래서 그 아들로 넘어가면 사실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지금도. 근데 아들분이 이렇게 많이 오른 주가가 좀 반갑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아직 상속이 안 됐나 봐요. 상속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마 상속은 지금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더 얘기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5분 남았는데? 5분은 딱 채우고 끄죠?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게임주는 사실 워낙 우리 둘이서 워낙 이제 저희 둘이서 워낙 오랫동안 얘기했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주는 좀 그렇고 빅솔론? 처음 들어보는데요? VAN사 PG사? 저게 뭐예요? VAN? PG가 간접 결제 아닌가? 네, 맞아. VA는 이제 그거 카드 꽂아서 결제하는 거고, 음. 결제 대행에서 하죠, 뭐, 둘 다.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 차이인데. 그 나이스 정보통신 갖고 계신가요? 나정통? 그렇게 안 올라가긴 포스트 한다. 프린터, 메커니즘, 라벨 프린터 및 모바일 프린터 등을 국내 생산하여 프린터 파는 회사네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긴 했네. 115억, 아, 115억인데 120 한번기도 잘 나왔죠. 나정통? 네, 그냥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아, 아니지, 이거 보면 안 되지, 참. 얘네도 한번 아, 공부해봐야지. 네이버 일 안 하나? 실적 나오면 빨리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헌트킹 업데이트 해냈던데? 네이버도 전 콘드킹을 한 번밖에 안 써봤어요. 그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딱 한 번 써봤어요. 감사. 덕분에 싼 가격으로 쓰고 있어요. 125억? 많이 벌었네요. 빅솔론? 아니요, 아, 나정통. 나정통? 근데 이게, 가 오르는 방법은 아는데, 나이스 정부 통신에서 음, 결제를 음. 코인으로 이제 대행하겠다 하면 NFT를 한다 그러면 되죠. 10만 원 가지 않을까요? 나정통? 한센보다도 잘 나왔네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사실 나갔지, 주가가? 어쨌든, 네. 열린 산업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여기가 경쟁이 좀 빡센 것 같더라고요. 아니, 경쟁은 빡셌다가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음, VN은, 그러니까 PG는
이제 아직 커지는 시장이라서 뭐 경쟁이 카카오페이 좀 같은 거. 빡센데, 이제 VA는 음, 치킨 게임 끝나갖고 이제 그 망한 애들 거를 이제 좀 얘네들 먹고 있고, 점유율을. 냠냠 쩝쩝.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일단은 열린 산업이 아니라서 조금 평가를 받는 게 좀 박하긴 하죠. 아무래도 두 번째가 이제, 결제 시스템도 바뀔 수 있다. 음, 사실 뭐 지금도 수수료가 굉장히 싸니까 음, 뭐 바뀌는 게 쉬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날이 이제 잘 될지 모르지만 페이코인으로 그 뭐 결제 시스템 만들어 갖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말하잖아요. 올랐죠. 말도 안 근데 되게. 이제 만약에 코인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뭔가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이 된다면 그쪽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부가 가만히 저는, 있을까요? 네?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을걸요? 음, 코인으로 결제해도 어차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내역 같은 거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정확히는 그, 그러니까 코인 결제 시스템이 별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코인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는 뭐 수수료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1코인에 500원인데 만 원짜리를 그럼 20개면 결제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 결제하면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그 코인 20개를 받는 게 아니고 코인 20개 결제하자마자 그 단알 뭐 그 사이에 껴있는 회사가 있을 거고 그 회사로 코인 20개가 가고 바로 그 회사에서 음식점한테 만 원을 바로 보내주는 형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랑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음식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적인 뭔가 유인이 있을 때 코인을 도입해서 뭔가 더 뭐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카드사 수수료가 이제 그러니까 카드사 수수료를 이제 얘네들이 또 나눠 먹는 구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이스 정보통신을 뭐 싸다는 이유로 들고 계시다면 물론 배당도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안 주네. 1%면 많이 주는 건가? 1%면 그 정도 산업에서 너무 우리나라 배당이 짜긴 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5G도 열린 산업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5G는 열린 산업은 열린 산업인데 뭐 전기차처럼 열린 산업은 아니죠. 한 번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5G 캐펙스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KT, 그쵸? SKT, LG U 플러스 캐펙스에 달려 있는데 이게 약간 홍식이 형이 밀 때 저는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식이 형이 밀 때 어떻게 미냐면 통신주도 밀었다가 장비주도 밀어요. 그러니까 통신주도 밀었다가 5G 장비주도 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5G 장비가 좋으려면 통신 3사가 많은 캐펙스를 지출해야 돼요. 근데 그쵸. 그러면 통신주가 캐펙스가 많아지니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나 그쵸. 뭐 그런 거에 조금 훼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쵸. 이게 당연히 있을 통신주도 수밖에. 밀고 장비주도 밀어. 홍식이 형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껴야죠 뭐. 조금만 덜 아껴봐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밀 때부터도 진짜 좀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밀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 나도 개인적으로 근데 아니, 실적 진짜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2, 3, 그것도 4분기 하나도 안 그렇고, 나왔잖아요. 그쵸. 주가만 올랐지 이- 오른 건 없. 주가만 올랐지 실적은 개작살 났. 아이고 개박살 그, 났어요.
실적 박산하고 이제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라? 작년 4분기, 3분기부터 이제 그래서 5G 물린 사람은 종목한테 물린 게 아니라 공식들한테 공식이한테. 물렸다. 근데 이빨장으로 사실 그걸 이제 그냥 색이 간단하게 나버렸잖아. 5G가 열린 산업인지 아닌지는 4G가 열린 산업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G도 근데 이제 4G 열린 산업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엄청 큰 산업이라고는 보기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5G가 사람들 생각보다 못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5G 최선도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모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가성비 장비를 이제 화웨이가 다 갖고 있고 이제 특허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사실 5G를 많이 깔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중국이 이존을 해버리면 이제 미국 미국이나 입장에서는 미국 심기가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예, 상당히 불편하죠. 이제 내 집 앞에 중국 그게 깔려 있는 거야. 통신 장비가 얼마나 불편해. 저 어? 제가 현재흐름님 집에 CCTV 달아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사 가야겠네. 그렇죠. 불편하죠.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저는 5G가 못 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6G에 그렇게 열성이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근데 6G 하려면 5G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언젠가 되겠죠, 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쨌든 5G도 그 정해진 캐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6G로까지 이행하기 위한 캐펙스 투자가 있어야 될 텐데 5G도 그쵸.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년 안에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1, 2년 안에 나오면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죠. 2년 만에 나오면 왜냐하면 막 한 5, 6년 안에 나올 걸 2년 만에 다 해버리니까 캐펙스 투자를 그쵸, 엄청 그쵸.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막 엄청 길게 잘라서 해. 그러면 좋아지기 힘들죠. 그쵸. 저는 약간 5G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그래서 뭐랄까 5G 투자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 아, 그러면 아, 그것도 얘기해보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제 우리 제가 작슈님이랑 이야기했던 전력 반도체도 사실 우리 현재 흐름님도 전력 반도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봤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력 반도체 앞으로 많이 쓰이겠죠. 음, 아 뭐야? 근데 이제 사실,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사실 전력 반도체가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맞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다? 미세공정이나 근데 지금은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 반도체 모든 게 쇼티지니까. 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 동부하이텍 있잖아요. DBI 텍? 뭐 동부하이텍이 뭔가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그냥 근데 이제 뭐 그냥 반도체 특성상 그, 그 오래 걸리잖아요. 증설하고 캐파까지 연결이 되는데. 또 파운드리가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진출하기 거의 그러면 불가능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뭐 특히나 8인치는. 사실 그쵸 불가능. 뭐 중국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증설하는 게 유리하겠는데 이제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이 전력 반도체가 원래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만들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공장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야기고 음, 지금 갑자기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전력 반도체만 많이 해야 되죠. 모자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클린룸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 이것저것 해야 될 텐데 그쵸. 그런 엄청나게 것들에 많이 대해서 필요하겠죠. 늦어지니까 음, 전력 반도체가 지금 뭐 비싸지고 있고 뭐 비싸질 거고 근데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제가 말하는 건 SI 전력 반도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해결이 돼갖고 SI 반도체가 싸졌을 때 음.
SIC? SIC, 네? SI? 예. 네, 그냥 일반 반도체요. 네네. 근데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거기서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음, 물론 고가 전기 차이는 당연히 이제 SIC가 들어갈 거고, 음, 뭐 고속 충전기에는 이제 뭐 갈륨 나이트가 들어갈 텐데, 음.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안 오른 걸 사면 무조건 먹는데, 뭐 RF 지금 머터리얼즈도 안 올랐어요. 네? RF 머터리얼즈, RF는 아마 실리콘 카바이드가 아니고 이제 갈륨 갈륨? 나이트.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력인데 안 올랐는 회사. 근데 갈륨 나이트가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많아갖고, 아, 맞다. 그 작슈님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일단은 안 그리고 좋다고. 갈륨이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음, 그 수은 아시죠? 알죠. 그 수은이 그 액체인 거 아시잖아요. 알죠. 얘도 손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녹아요. 갈륨도? 네, 그 뭐지? 어, 그래서 얘가 좀 특별한 금속이죠. 아, 갈륨도. 금속이 맞나? 아, 비금속이다, 맞다. 어, 아, 금속인가? 아, 금속이구나. 아, 너무 어, 헷갈려갖고, 주기율표. 괜찮아요. 저는 문과라서. 그래서 얘도 수은처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한 30도인가에서 녹아갖고, 음,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녹아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애들이 뭔가 조금 다루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물론, 갈륨이랑 갈륨 나이트가 다르지만, 음, 일단 갈륨을 구하는 것도 힘들 거고, 음, 뭐, 뭐 수은 구하는 것도 좀 힘드니까. 음,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랄까, 성장성이 확실한 건 맞는데,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업체한테 헤게모니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실투론, SKL 실투론의 해계면이가 있죠. 뭐 이제 그 그냥 채태현 회장한테 가갖고 좀 달라고 해보고 싶다. 누구한테? 아, 채, 태원이요? 같이 태현이, 가죠. 아, 요즘 신기 불편하시는데 근데 조용히 있어야죠. 같이 가, 그쵸. 또 헤어지셨잖아요. 아, 그쵸. 사실 이건 기업 비사긴 한데 SK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부인분 음, 덕분이잖아요.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 노태우 이제 따님, 저 노태우 전 대통령 따님이시잖아요. 네, 그쵸. 사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채태원 그것도 예전에 운영했었었는데 블로그 아, 진짜요? 유명해요. 채태원 그거 블로그 치면 나오거든요. 음. 채태원 팍스넷. 근데 투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최태현이. 근데 왜 선물해서 몇 천억 날렸을까요? 아, 그런 투자는 또 못하나 보죠, 뭐. 트레이딩 아닌가요, 선물은 솔직히? 해외 선물 투자로 천억 원 날렸었잖아요. 태원이 야, 형이. 트레이딩은 못하는 걸로 하고, 투자는 잘하는 걸로 합시다. 음, 링크 보내드릴까요? 채태원? 아, 네네. 엄청 웃깁니다. 나정통. 근데 혹시 그 그린하우스 가스님은 나정통 들고 계시려나? 갑자기 글쎄요. 궁금하네요. 초록집 가스. 근데 저게 무슨 약간 온실 효과였나? 그린하우스가?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12시 13분인데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오케이. 지금 미국장은 뭐 상관없지. 우리나라장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내일은 방송 안 킬 거고 언제 킬지 모르겠네요. 다음 방송은 다음 게스트분이 섭외되거나 아니면 뭐 저 혼자 킬 수도 있고 어 뭐 키고 싶을 때 키겠습니다.
아마 현재흐름님이 방송을 하고 싶을 때일 것 같네요, 그때는.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네, 다들 내일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 내일은 못 보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밤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